참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이제 더위가 좀 많이 꺾였죠. 하지만 암이라는 것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야, 이 암이 얼마나 급증하는지 3명 중 1명이 남자는 암에 걸리고 여자는 4명 중 1명이 암에 걸립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 4년 전만 해도 24만 명이 암 진단됐어요. 그런데 3년 전에는 27만 명이 암 진단됐어요. 작년에는요, 2022년 놀라지 마세요. 껑충 뜁니다. 35만 명이 암 진단됩니다. 이게 1년 사이에 몇 명이 진단된 거예요? 몇 명? 거의 8만 명 이상이 진단돼요. 35만 명. 여러분, 35만 명 숫자가 적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군 단위에 가면은 뭐 군 소멸 지역이 나온다 하죠? 군 단위에 가면은 인구 몇 만이 보통인 줄 아세요? 제가 알기로 4만, 3만도 안 되는 군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군이 몇 개예요, 지금? 10개. 와, 엄청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요, 243만 명이 암 유병자예요.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고, 꾸준히 암 환자가 증가되는 반면에 기쁜 소식은 5년 생존자가 72.1%입니다. 네, 여기 이곳에 계신 분은 반드시 72.1%에 들어가겠죠? 박수! 예, 반드시 됐습니다. 뿐만 아니고 10년 넘게 살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30년 가까이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199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예.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의료 기술이 엄청 발달됐어요. 근데 암 진단 기술, 또 암 치료 기술도 이제 엄청 개발됐고, 여러분 중립자 치료라고 들어보셨죠? 작년부터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한 달이면 암세포를 싹 없어요. 근데 비용이 비싸요, 아직은. 그래서 곧 의료보험 적용이 되면은 누구나 다 그 중립자 치료 받으면은 암에서 벗어날 날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또 이 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기 검진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검진해서 신속히 잘 대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사망률 1위가 암입니다. 이 그래프 보세요. 거의 쭉 상승되는 게 뭐예요? 암이에요. 두 번째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나오는데, 자, 우리 지금 암 투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암이 무섭지요? 예,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의학 전문가들이 말하는 암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상이 없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나는 암이 안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퍼지는 속도가 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사망률을 높이게 되는 거죠. 자, 암이 무서운 일은 이거예요. 증상 없이, 예고 없이. 감기는 증상이 있어요? 있죠? 어떤 증상? 왠지 모르게 몸이 으시시, 야시시, 요시시 하면서 싸한 느낌이 있죠? 그러면서 기침도 나오고 열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암이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마 내가 암에 걸릴까라고 방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걸렸다 하면은 뭐예요? 퍼지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투병 중에 힘든 이유가 바로 이곳에 이제 이런 이유가 있고요. 자, 그동안 암에 대한 여러 의학 기술이 개발됐지만 쉽게 정복이 되지 않는 암. 수십 년째 사망 원인 1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자, 쉽게 전복되지 않는 암, 왜 그럴까? 그렇게 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하고 몸이 좋다는 거 많이 먹고 또 이런저런 방법해서 뭐 내 생애에서 이렇게 물심양면을 투자해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지요. 그렇죠? 사업을 해도 이제 최선을 다했지만은 이렇게까지는 암 투병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모두가 다 완쾌, 빨리 회복이 되셔야죠. 자, 왜 이렇게 암이 우리의 몸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또 침투하고 전이 되고 나았던가 싶은데 또 재발하고 그럴까? 그 이유를 오늘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유가 밝혀졌어요.
암세포 자체에서 이 암세포의 특징이 뭐 이제 뭐 무한 증식이니 또 뭐 어떤 스스로의 어떤 그런 주기가 조절되지 않으니 뭐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암세포도 생산해내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 생산 단백질. 그러니까 암세포도 뭘 생산해요? 단백질을 생산해내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스스로 자체에서 영양소를 공급받은 영양소로 단백질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CD24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빙 웨스만 박사 팀이 최근에 발견을 했습니다. 스탠포드 미국의 발달 생물학 교수 이 연구팀이 이것을 발생해. 왜 암이 그렇게 잘 자라고 전이가 잘 되고 그렇게 몇 차 항암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가?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암세포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암세포를 처리하려고 NK셀이 접근하죠. T셀, B셀, 호중구, 호상구, 데이스포가 접근하죠. 수많은 IP6 등등 암세포를 제거하는 우리의 몸에서 만드는 항암물질이 접근하죠. 그때 요 단백질이 너희들 죽어. 나 먹지 마. 거기에 있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암세포 표면에 면역세포에게 신호를 보내요. 너희들 저리 가. 이 새끼들 저리 그래. 그래서 PDL1, CD47 이런 것들을 막 발견해요. 그게 암세포 물질에서 나온다. 이 그림 보세요. 제가 집어넣었는데 이 암세포에서 뭘 만들어내요? 깡패를 만들어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노조가 심각했죠. 그러면 이 회사에서 잘못된 판단이지만은 그 조직들을 동원했죠.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 노조들을 막 위협하고 뭐예요. 그렇게 바리케이드 치고 뭐예요. 막 잡아다 처리하고 했죠. 그 똑같은 일이 암세포에게서 뭐예요? 만들어져요. 그래서 너희들 질까? 요게 CD24라는 물질이에요. 야, 그래서 이게 딱 만들어지니까 NK셀이 접근을 못 하더래요. 우리의 몸에 암세포를 제거하는 어떤 그런 기전들이 감히 암세포에게 접근을 못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CD24라는 물질이 이게 이제 만들어져서 암세포가 뭐요? 와, 더 세력을 키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이걸 제거해봤어요.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이 단백질 CD24를 제거해보니까 암세포가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아하, 이렇게 하면은 암을 쉽게 치료할 수 있겠구나. 날 먹지마 단백질을 차단함으로 새로운 암 치료법을 개발하게 이제 되게 됩니다. 요것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언제 암세포가 깡패 이 CD24를 만들어내는가? 중요하죠? 그것만 안 만들어지면 뭐예요? 전이가 안 되겠죠? 그렇죠? 더 암세포가 커지지 않겠죠? 자, 그것이 뭔가? 단백질 과잉 섭취. 단백질 과잉 섭취. 이게 많은 단백질을 암세포가 쫙 흡수하고 뭐예요? 만들어내요. 뭘 만들어내요? 깡패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가 조금 줄어들면은 뭐예요? 그만큼 암세포가 깡패 단백질 CD24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적어지겠죠. 그래서 암 투병하신 분들에게 뭐가 중요해요?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해요. 과량의 단백질 섭취는 암세포가 그 과량의 단백질 섭취를 받아들이고 그의 몸에서 뭐예요? 깡패 단백질 CD24를 만들어내서 뭐예요? 요 CD24가 쫙 만들어지니까는 면역세포들이 꼼짝 못하고 뭐예요? 단백질 그 암세포가 세력을 키우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이 짓을 하도록 잘 도와주더라 이거예요. 식물성 섭취는 이 짓을 거의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암투병에서 지금 완쾌되신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식생활 개선인데 육식 위주의 식사에서 무슨 위주로? 채식 위주로. 그렇죠? 거의 90% 이상의 완쾌되신 분들이 다 뭐예요? 식사를 동물성에서 식물성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도 뭐예요? 동물성 음식 먹지 말고 식물성 음식 먹으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뭐예요? 쉽게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암세포가 만드는 깡패 단백질 CD24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드디어 우리 몸에서 뭐예요?
T셀, B셀, NK셀, 수지상셀, 또 저기 뭐요, 대식세포, 호중구, 호상구, 뭐 이런 것들이 뭐요, 암세포 주변에 와서 뭐예요, 다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일이 이루어지더라. 결국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암세포가 더 커지든지 줄어들든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맛 따라 먹지 말고 멋 따라 드십시오. 맛 따라 먹는 건 뭐예요? 그동안 내가 먹어왔던 맛 따라. 그럼 이제는 멋을 내야 돼요, 내 몸에. 예, 그럼 암세포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동물성보다 식물성을 주로 드시고, 특히 이 해산물 쪽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생선 단백질, 해산물 단백질, 어패류 단백질이 이 짓을 많이 하더라는 영양학자의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장어, 미꾸라지, 오징어, 조개, 이것은 암세포가 진짜 깡패 단백질 CD24를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인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뭐예요? 아, 몸 보식해야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여러분의 주치의 선생님들은 뭐예요? 막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힘을 키우라, 에너지 키우라 합니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방법이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암세포가 생산하는 단백질, 종양, 성장 촉진 이 물질을 발견합니다. 또 다른 논문이에요. 암세포에 또 다른 단백질 나오는데 이거는 EN2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 야, 이게 또 무서워요. 요 EN2가 나오니까요, 잠자고 있던 암세포를 깨워요. 현재 내 몸에 있는 이 상태로만 가면은 문제가 크게 없어요. 그렇죠? 뭐 생활하는 데 지장 없죠? 황만천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병원장 하셨던 분이 법의학적 해부를 많이 했대요. 어떤 뭐 범죄 사건에 연루된 이제 그런 이제 그 있잖아요. 사람의 몸. 그럼 이제 해부하잖아요. 그 뭐죠? 그 법의학적으로 뭐죠? 그 용어 있잖아요. 그 뭐예요, 그게? 부검, 그렇죠, 부검. 해보니까 나이 70 넘으신 분들에게는요, 발견되지 않은 암세포가 5덩이는 다 있더래요. 거의 70~80%가. 그러니까 다 뭐요, 우리의 몸에 암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암세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암으로 진단된 사람과 암으로 진단 안 된 사람. 세상에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어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 그렇죠? 이게 몸에 암세포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자꾸만 뭐예요? 동물성 단백질 많이 섭취하고 생선 단백질 많이 섭취하면 뭐예요? 이 암세포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예, 단백질, 예, EN2, 뭐 CD24 이런 게 만들어져서 뭐예요? 옆에 잠자고 있는 암세포를 깨워요. 뿐만 아니고 정상세포까지 암세포로 확 바꿔치더라 이거예요. 그게 발견이 된 논문입니다. 자,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암세포예요. 이게 암세포. 이 암세포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EN2가 만들어져요. EN2가 만들어져서는요, 옆에 잠자고 있는 암세포를 가서 깨워요. 깨워가지고, 야, 뭐해, 일어나, 깨워라. 암세포들이요. 자, 우리가 이 주인의 몸을 차지해야지 하면서 뭐예요? 예, 깨우더라고요. 그리고 정상세포까지도 뭐예요? 야, 같이 가자. 하니까 정상세포 그래 하고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자, 아무래도 식물성 단백질 섭취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할 때 EN2 단백질이 더 많이 생성되는 것 같다. 그 중에서 산성식품 중에서 우리의 몸에 이런 것을 많이 도와주는 것들이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술, 음료수, 해물, 뭐 오징어, 뭐 생선, 연어, 새우 등 이것들이라고 해요. 근데 꼭 필요한 만큼의 우리의 몸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들은 이런 야채류, 과일류, 뿌리식품, 곡식류라 이거예요. 자, 여기 미국의 National Academy of Science, NCI, 미국 국립암센터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인데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확연한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암세포는 철저히 메치오닌에 의존하더라. 이게 메치오닌도 하나의 그런 성향이에요. 암세포가 생산한 암 전이성 이제 촉진 물질이에요. 자, 뭐 그래서 암 촉진 인자로 학자들이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가 이제 암세포이고 위에 이게 정상세포 주변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 암세포 주변에 보니까는 이런 희한한 물질이 많아요. 뭐가 많은 거예요? 종양 촉진 단백질, CD24, 뭐 EN2 이런 것들이 막 생산되고 뭐요?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 주변에 저 P라고 써 있는 것들이 가득하니까 암세포가 또 꼼짝을 못해요. 결국은 요 싸움이에요. 이게 P가 많으면은 P53이죠. P가 많으면은 우리의 몸에서 요 파이토케미칼이나 P53이 많으면은 우리의 정상세포가 이겨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자꾸만 이런 음식을 먹어주면은 뭐 우유, 빨간 고기, 계란, 생선, 통조림, 커피, 설탕 이런 것들을 자꾸만 먹어주면 뭐예요? 이제 우리의 몸에 암, 깡패 단백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자, 이 싸움입니다. 이 두 세력의 싸움이에요. 자, 이 지도를 보시죠. 제가 미국 캐나다에서 한 10여 년간 목회를 하면서 이제 미국 뉴욕을 좀 자주 갔었어요. 토론토에서 이제 캐나다, 미국 뉴욕까지 뭐 차로 한 8시간이면 가요. 그래서 종종 구경도 가고 있는데 바다같이 넓은 강이 이 강입니다. 이게 뭐 키로가 한 거의 1000km 넘죠. 허드슨 강이라고. 그래서 바다같이 넓은 이제 이 강이 이제 이 뉴욕을 이제 통과해서 바다로 가는데 이게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미국인들의 식수원이 허드슨 강이에요. 근데 식수가 위협받을 때가 있답니다. 가물 때. 그때 요 바닷물이 강물로 역류를 해와요. 그럼 짠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빨간 표시가 이제 가물 때, 물이 부족할 때 바닷물이 저 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강물이 많아지면은 또 바닷물이 쭉 내려가고. 자, 그래서 이 사진이 대표적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하얀 물거품이 보이죠? 그 경계예요. 그 경계가 뭐냐면은 한쪽은 민물, 한쪽은 바닷물이에요. 요 두 세력의 싸움이에요. 예.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주로 바닷물이 이제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위쪽으로는 민물이 흘러내려고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거죠. 요 사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몸도 똑같아요. 지금 줄다리기예요. 그렇죠?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줄다리기예요. 그 줄다리기의 끝이 긴 터널을 통과해서 햇빛으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그 긴 터널 속에서 주저앉아 좌절할 수도 있든지. 그럼 뭐가 결정해요? 운명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결정해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무엇을 행동하느냐, 그것으로 결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힘겨루기 하고 있어요. 이 힘겨루기에서 정상세포가 이기려면 뭐예요? 암을 우리의 몸에서 물리치는 이런 방법으로 뭐예요? 계속 힘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강물이 많아지면 뭐예요? 강물이 쇠를 얻어서 뭐예요? 바닷물을 밀어내는 것처럼 자꾸만 우리가 먹는 게 뭐예요? 깨끗한 음식 먹고 운동 꾸준히 하고 맑은 공기 마시고 좋은 생각 갖고 나을 수 있어 하고 하면은 뭐예요? 우리의 몸에서 어떤 세력이요? 내 몸에 치료하는 그런 세력들이 뭐 힘을 얻어서 뭐요? 암세포를 한쪽으로 밀어낼 수 있지만은 자꾸만 옛날처럼 그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그렇게 먹고 하면은 뭐요?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많은 불리한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몸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에 내 앞에 뭘 두었다고? 생과 사,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살기 위해 뭘 선택하고? 생명을 제발 좀 선택해라. 하나님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강제의 하나님 아니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완전 자유를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매 순간순간 좋은 선택을 많이 하면은 우리의 몸에서 뭐예요? 암세포를 밀어내는 그런 세력들이 훨씬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 깡패 단백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들이 이런 음식들이에요. 이런 음식들, 우유, 빨간 고기 이런 것들. 그러나 우리의 뭐 아주 적절한 것들은 뭐요? 이런 과일과 야채.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가 당신을 결정한다. You are what you eat. You are 당신은 이다. What 무엇이다. 먹는 것이 당신이다. 자, 무엇을 먹느냐로 내 건강은 결정이 되어지듯이
무엇을 느끼냐 중요합니까? 무엇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 감정이에요. 이 감정 관리 잘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생각 잘 해야 됩니다. 예. You are what you choose.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진을 비교해 봅니다. 한쪽은 암세포 가득하고 한쪽에는 우리의 몸에 치료하는 그런 기전들이 가득하고, 암을 발생시키고 성장시키는 메치온이 가득하면 뭐예요? 우리의 몸에서 암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암을 제거하는 P53 같은 것들, NK셀 같은 것들이 가득하면은 우리의 몸에서 암세포는 제거되어지고 건강한 세포가 꽉 채워져서 모두가 다 완치될 것이에요. 여러분, 일벌과 여왕벌의 차이점이 뭐예요? 공통점은 공통점. 일벌과 여왕벌의 공통점 똑같아요. 똑같은 애벌레예요. 근데 일벌은 뭘 먹어요? 꿀을 먹어요. 여왕벌은 뭘 먹어요? 노얄 젤리를 먹어요. 일벌의 수명은 6개월, 여왕벌의 수명은 7년 이상.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여왕개미와 일벌의 이 일개미들이 있습니다. 뭐 수개미 1년, 병정개미 1년, 다 1년이네요. 근데 여왕개미는 몇 년이에요? 10년을. 똑같은 애벌레예요. 그런데 무엇의 차이예요? 먹는 것 차이예요. 먹는 것으로 이렇게 수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무엇을 먹느냐로 내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먹는 것 중요합니까? 식욕이 인간의 본능의 가장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식욕을 절제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도 절제할 가능성이 커져요. 자기의 행동, 자기의 느낌까지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 절제 못하잖아요. 느낌 절제 못하니까 그래서 공황장애에 빠지고 뭐예요. 이런저런 정신질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믿느냐로 또 내가 결정되어져요. 믿지 않으면 뭐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선택했느냐로 내가 결정되어지니, 자, 나의 선택으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 중요합니까? 자, 그냥 한평생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한평생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을까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냥 밥 먹고 사는 사람은 뭐 그냥 1년 살고 죽는 그런 일개미나 뭐 수풀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마찬가지죠. 근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요. 그래요? 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뭐예요? 훨씬 더 건강이 좋아집니다. 보통 이제 그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 더 사는 거 아시죠? 특히 미국의 로마린더 그 지역의 미국의 전체 인구에 비해서 7.9년인가 더 사는 거 아시죠? 그들은 뭐예요? 채식하면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이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를 정리합니다. 세상에 모든 게 다 먹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려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예요? 레위기 11장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먹을 게 있고 먹지 못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해도 괜찮은 게 있고 해서 안 될 게 있습니다. 해도 괜찮은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까. 자, 생명과 화산과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게 있죠. 믿을 것이 있고 믿어서 안 될 게, 사기꾼 믿으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죠.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저 덮어놓고 용서하고 잘못하니까 이해하고, 끊임없이 사람은 뭐예요? 실수하게 돼 있어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인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빅뱅 이론이에요. 이 빅뱅은 뭐냐면은 헤아릴 수 없는 오래전에 우주는 큰 먼지 구덩이였다. 근데 오랜 세월 지나면서 그 먼지가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었다. 아주 단단한 덩어리가 되었다. 이게 빅뱅 이론의 시작이에요. 이 현대 나사에서 가르치는 우주 기원론입니다. 그런데 이 큰 덩어리 주변에 어느 날 암모니아 가스 같은 것들이 모여있고 그 가스에 불이 붙었다. 번쩍 뻥 터졌다. 빅뱅. 뱅이 뭐예요? 청바지 뱅뱅 막 터질 것 같다. 빅 크다. 대폭발이 우주 기원이에요.
그 뻥 터져서 그 파편들이 오늘날 우주의 별이 되었다. 가장 가운데 뜨거운 것은 태양이 되었다. 이 주장이 빅뱅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이게 맞아요 틀려요? 큰 것이 뻥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 터진 파편들의 모양이 다 여러분 돌멩이 총으로 쏴서 터뜨려 봐요. 어떤 모양이에요? 다 파편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뻥 터졌는데 다 정원이 될 수 있어요? 우주의 모든 별이 뭐예요? 다 정원이잖아요. 누가 만들지 않으면 정원이 될 수 없거든요. 이게 빅뱅이 그래서 허구예요. 자, 인간 기원 진화론이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빅뱅이 좀 볼까요? 빅뱅이 뻥 터졌다. 그래서 우주가 시작되었다. 빅뱅 이론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일은 약 50억 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이게 뻥 터져서 파편들이 우주를 날아다니다가 궤도 운행을 하게 돼서 지금같이 이렇게 뭐요? 태양계를 형성하고 우주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주장이죠. 특히 태양을 보면은 더 신기합니다. 이 태양은 핵융합 발전이에요. 여러분 핵융합 발전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핵분열 발전은 인간이 개발했어요.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이에요. 원자폭탄 핵분열이에요. 이게 모든 이 공기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요 물질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원자에 핵이 있고 그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되고 핵 주변에는 그 전자가 돌고 있어요. 만의 전자가. 이거를 분해시키는 게 원자폭탄이에요. 이거 만들어냈어요. 근데 핵 융합 발전은 뭔가 그 태양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열을 내고 있는 것은 핵 융합 발전인데 핵 융합 발전의 원리가 이거예요. 이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서로 융합이 되어져요. 융합이 되어지면서 중성자가 딱 분리해 나가고 또 헬륨이 나오면서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게 핵융합 발전인데 이 핵융합이 될 때 약 1억 도의 열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융합되어지고 쫙 분리돼서 엄청난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데 자, 현대 과학에서 핵융합 발전소 설계도를 다 만들었습니다. 벌써 10년 전이에요.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아마 영국, 프랑스, 세계 7개 국가가 지금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제 고향 친구가 저기 영광 그 핵 그 발전소 있죠. 그게 책임자더라고요. 어느 날 고향 그 향후의 몸에서 만났어요. 야, 이게 가능하냐? 만들긴 만들었는데 작동이 안 된대요. 왜 안 될까요? 1억도라는 열이 필요해요. 자, 설계도는 매우 쉽습니다요. 예. 토카막 형태의 핵융합로의 원리만 놓고 보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우선 기체 상태의 수소를 플라즈마 형태로 바꾸고 이것을 도넛 형태의 진공 용기 속에 넣어 1억도 이상의 고온을 1억도 이상의 고온을 발산시켜서 이중수, 삼중수를 연합시키고 헬륨 나오고 뭐 하고 해서 열 나오게 하면 끝나요.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 간단한 게 이 핵융합 발전소예요. 자,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융합이 이거예요. 탁구공이 서로 부딪히면 되나요? 예, 서로 이게 뭐예요? 이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융합이라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융합되는 거예요. 이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1억도라는 열이 필요하래요. 자, 인간의 과학기술로 1억도라는 열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만들어요. 앞으로 뭐 인간의 과학기술이 합니다. 그런데 1억도라는 열을 보관할 쇠가 있어요, 없어요? 뭐 만들어야 지금 한국에서 거의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아마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핵융합 발전소 만듭니다. 이게 인간의 최첨단 과학기술로도 뭐요? 아직도 못 만든 이 핵융합 발전소인데 누가 만들었어요? 넷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했죠. 결국 뭐요? 하나님께서 핵융합 발전소 태양을 만들어서 그 태양빛이 이 지구에 비춰서 뭐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만들어지고 그 햇빛이 비춰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만들어지고 식물이죠. 그것이 또 이 지구에 비춰서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키고 그래서 뭐요? 광합성 작용을 해서 산소, 광합성 작용을 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 이게 다 만들어지지. 하나님께서 열쇠 하나 딱 쥐고 뭐예요?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 모든 식물들, 동물들 뭐예요? 다 살게 한단 말이에요. 와, 믿어집니까? 이것을 마음에 믿을 때에 you are what you believe. 믿을 때 어떻게 돼요? 나에게 큰 위안이 돼. 아, 이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니. 든든합니까?
그분이 반드시 나를 고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우주학자가 이러는 걸 보니까 이야, 맨 밑에 최첨단 과학인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면서 그는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변했다. 와, 이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전자현미경을 발명한 일본의 후나이 사초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전자현미경으로 쭉 우주를 보니까 우주 전체에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 창조주의 의지가 뭔가요? 질서. 그렇죠? 질서. 그리고 뭐예요? 태양. 그 태양이 지구에 도착해서 8분 만에 도착해서 그 도착하는 태양이 뭐예요? 사람을 다 살게 하고, 창조주의 의지가 뭐예요? 모든 생물을 살게 하는 의지, 사람을 살게 하는 의지,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의지, 사람을 또 뭐예요? 행복하게 하는 의지, 사람을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 받아들이고 영원히 살게 하는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데, 모든 생명은 그 의지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살아남고 의지에 합당하지 않는 자는 결국 뭐 한다고요? 소멸된다. 여러분, 소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느냐 정말 중요해요. 55세 된 초등학교 교사가 왔습니다. 유방암 말기 진단받고. 그는 평생 불교 신앙을, 정말 이런 불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정말 그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사남 1년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귀한 딸이에요. 가족들 사랑을 가득 받고 자랐습니다. 원하는 대학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교직 생활하고, 그래서 전 세계 여행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30세까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는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올라와서 일주일 밤낮으로 뜯어 말렸습니다. 하지만 콩깍지가 끼었어요. 콩깍지가 낀 다음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남자와 이제 살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자, 1년 정도 살고 난 다음에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깊은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해요. 막 통장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막 엄청나게 빚을 막 긁어대고, 그래서 막 월급 다 차압당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 있죠, 그 급식 버리는 거 있죠, 그 버리는 걸 싸다가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먹고, 그런 여러분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하고 이혼하게 되는데 그 엄청난 빚을, 거의 한 10억 될 거예요. 그 빚을 다 떠안고 그렇게 거의 몇 년 동안, 이게 30세 중반부터 그랬으니까는 55세까지 30년간 그 빚을 다 갚습니다. 살만하니까 딱 유방암 진단이 되어져요. 자, 이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불교인이에요. 강당에 오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30년 이상 불교 공부를 했고 뭐 거의 스님 이상의 그 불교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강의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는 그것도 모르고 평생을 살았구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깨닫고 받아들입니다. 그가 6월 초에 와서 8월 15일 어떤 사람의 침례를 보고, 나는 그러면은 침례 받는다면은 개천절날 침례 받지 해서 10월 3일에 침례를 받아요.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별로 이 강의에 참석하지, 프로그램에 참석도 안 했는데, 그 목사님, 원장님, 병원의 직원분들, 봉사자분들, 뭐 식당에까지 너무너무 환한 미소와 정말 진심 어린 기도, 그래서 마음이 바뀌게 되었고, 행복하고 축복하고 은혜 받은 생각 많았는데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고, 자, 날이면 날마다 구름 위를 걷는 기분,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때가 19년인가 아마 될 거예요. 침례를 받고 많은 화원들이 침례를 축하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삽니다. 하나, 둘, 셋, 넷. 저분. 스크린 바로 앞에 있는 분.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몸은 뭐예요? 유방암 말기고 전신으로 퍼진 상태예요. 침례는 받았지만 침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당장 낫는 건 아니죠. 2000년이 되었고 2001년, 2년, 3년, 4년까지 지금 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저에게 왔습니다.
이제 이건 제가 녹음을 못했어요. 성우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검사 결과 5년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5년 완치 판정을 오늘 받은 거예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최 목사님도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셨네. 네.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은요. 앞으로는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나가시면 돼. 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목사님, 김평환 교수님 만나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특히 저 서대두 목사님 저한테 너무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축복을 주셨죠. 아이고 그래요. 예. 네. 감사해요. 아, 다음에 저기 지금 아주 이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 중요합니까? 무엇을 먹느냐 중요합니까? 이렇게 해서 생활 바꾸고 생각 바꾸고 음식을 새롭게 바꾸고 그렇게 살면은 법칙이에요. 낫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낫기를 바랍니다. 자, 이 노래 좋아하는데 이 노래 잠깐 여러분 들으시고 주무세요.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 좋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하나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기적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두 손 모아 마음 모아서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모이신 분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여 건강케 해주시고,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나를 결정하니 깨끗한 것 먹고 창조주 하나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고쳐주신다니 그분 꼭 붙들고
남은 생애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지 그 기적의 하나님, 태양을 멈추고 죽은 자를 살린, 문둥병을 고치는, 혈증을 고친 주님, 암을 고치는 주님까지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잠 주시고 잠자는 동안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치유의 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이겠습니다. 좋은 밤 편히 주무십시오.